자, 반갑습니다. 3월 14일 방송 녹화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채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매일매일 업로드되는 코인 투자 관련 정보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 영상 말고 텔레그램 방 따로 운영을 하면서 관점을 또 뭐 정보나 이런 걸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 방에도 입장을 희망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영상에 댓글을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링크가 남겨져 있고 요거 클릭하시면 누구나 이렇게 입장을 하실 수 있는 방이니까 다들 편하게 클릭하셔서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도 비트코인 흐름은 간단하게 짚어보고 오늘 저녁 이제 CPI 일정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런 거를 좀 풀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비트코인이 어제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일단은 실버게이트나 실리콘밸리뱅크나 시그니처뱅크 이런 악재들이 나오기 전 수준까지는 다 회복을 했다. 지금 위치에서는 한 25K를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 싸움을 가리기 위한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생각보다 올리는 힘이 강하게 작용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폭의 상승이 나온 이후에도 누르는 힘보다는 좀 올리는 힘이 좀 더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25K를 돌파를 시도하는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서 지금 위치에서 25K까지 돌파를 해내면 그 다음은 28K 그리고 30K까지 열려있다. 이 정도로 일단 큰 그림은 짚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찍는 기준으로 봤을 때도 숏보다는 단기적으로도 롱 관점이 우세한 상황이다. 지금 솔직히 이 정도 상승을 했으면 어느 정도 피로감 보이면서 조정이 나와줘도 이상하지 않은 위치인데 지속적으로 올리는 모습, 고점도 높이는 모습 나와주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올리는 힘이 더 세게 작용을 한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5K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지금 중요 포인트다. 근데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 상승을 이어간다면 이번에는 25K를 돌파를 하고 28K나 30K까지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 지금 상승 흐름을 이어간다면 어제 영상에서 바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점들이 몇 가지 있어요. 투자를 하면서 지금 시장에 상승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지만 수익을 볼 수 있고 비트코인이 상승을 한다라는 거는 투자자로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면서 치면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상승이 나온다고 안심을 하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실버게이트, 실리콘밸리뱅크, 시그니처뱅크 이런 식으로 쭈쭈쭉 은행들 관련해서 악재가 단시간에 진짜 한 2, 3일 이틀 정도 사이에 저 은행 관련 뭐 은행이 파산을 한다 막 뉴스들이 막 쏟아져 나왔죠. 그러면서 시장도 큰 폭으로 다 하락을 했고, 근데 하락을 하고 나서 반등이 나온 이유가 뭐냐, 딱 그겁니다. 은행들 다 박살나고 있는데 너 금리 인상 또 할 수 있냐? 이런 관점이 시장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금리 인상이 어려울 거다, 뭐 50bp가 아니라 25bp 혹은 금리가 동결이 될 거다라는 관점들이 압도적으로 늘어났죠. 자, 그리고 이제 옐런 장관이 뭐라 했냐, 옐런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 장관이 지금 이 은행들이 난리가 난 건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단행을 했기 때문이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자, 이런 발언까지 나왔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시장의 여론이 형성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 경제가 잡혔느냐? 그건 아니죠. 자, 복합적인 이유인데 연준이 뭐 잘했다 잘못했다 자잘못을 따질 필요까지 있나 싶지만,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연준이 좀 애초에 처음부터 대처를 잘못한 게 아닌가? 원래 지금 금리 인상을 처음 시작했던 시점보다 훨씬 이전에 앞당겨서 시작을 했어야 됐는데 시작을 하지 못했고 방관을 하면서 지켜보다가 시장이 악화되다 보니까 뒤늦게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서 그거를 급격하게 막 0.75%씩 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 실리콘밸리뱅크나 시그니처뱅크 이런 데는 규모가 작은 은행도 아니에요. 실리콘밸리는 굉장히 규모가 큰 은행, 그런 은행도 지금 파산을 한데 그 파산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유동성은 줄어들고 기존의 은행에서 국채에다 투자해놨던 투자는 막대한 손해를 보고, 왜냐, 금리가 낮을 때 국채에 대해서 투자를 해놨는데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국채의 수익률이 확 떨어졌다. 근데 그걸 손해 보면서 팔아야 할 정도로 돈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팔아서 돈을 마련을 해야 되니까 막대한 손해를 보면서 팔게 되었고, 그러니까 악순환이 반복이 된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 뭐 파트키 파월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지금은 금리 인상을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 안 하자니 물가는 안 잡히고,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하자니 여기저기 뭐 지금 이런 은행이 파산하는 사태 같은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는 곳이 굉장히 늘어나고 이제 머리가 아픈 상태다. 단기적으로 오늘 CPI 발표 요동칠 수 있음. 3월달 금리 인상을 안 하든 0.25bp만 인상을 하든 이럴 수 있다. 금리 인상이 둔화가 되거나 빅스텝이 아니라 베이비 스텝이나 혹은 동결이 될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는. 근데 과연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뽑아 들어서 이렇게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하고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이냐. 지금은 이런저런 압박들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상을 멈출 수도 있다. 근데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카드를 뽑아 들어서 단기간 동안 그렇게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금리 인상을 해왔는데 그 부작용이 터졌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효과도 보지도 못하고 물가도 못 잡은 상태에서 혹은 그 연준에서 무언가 원래대로라면 본인들이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어낼 때까지는 금리 인상을 했을 거고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도 연준 그 파월이 금리 인상을 더 할 것이다라는 의사를 내비쳤겠죠. 이렇게 과연 금리 인상이 정말 끝나고 금리 인하를 할 거냐.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가? 그렇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다. 결국 시장이 지금 상승을 해도 완전한 상승이라 보긴 어렵고 제 개인적인 관점이에요. 지금 시장은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긴 하더라도 지금 상승을 하고 이후에 장기적으로 봐서 비트코인이 결국 가격이 올라가긴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에 나오는 상승은 완전한 상승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지금 상승이 나와도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비교를 약간 예시를 좀 들어보자면 비트코인 상승을 하는 게 단순 금리 소식에 의해 좌지우지됨, 차후 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뜻과 같음. 지금 나스닥 그 미국 주식 시장을 봐도 블랙 먼데이를 예상을 했었지만 그 은행주들 박살이 나면서 은행이 막 파산을 하고 하면서 시장이 많이 빠질 거다라고 했지만 나스닥도 많이 안 빠졌어요. 기저에 깔려있는 그 심리들이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 연준은 금리 인상 못한다 이거예요. 시장이 이렇게 지금 힘든데 시장 경제 인플레이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제 금융, 그러니까 은행은 한국으로 예를 들어서 농협은행, 뭐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이런 은행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만약에 신한은행이 망한다고 해서 신한은행이 문을 닫는다고 해서 신한은행 그 하나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은행들은 다 서로서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연쇄적으로 은행들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물론 언론에서는 지금 보면은 찾아보면은 연쇄작용이 없을 가능성이 더 높다. 지금까지 봤을 땐 실리콘밸리뱅크나 시그니처뱅크 이게 파산을 해도 시장에 연쇄작용을 하는 일은 없을 거다라는 뉴스들이 좀 더 나오던데 지금 당장 터진 직후에는 당연히 없는 것처럼 볼 수도 있지. 근데 시간이 지나봐야 이런저런 급한 불 끄고 나서 일을 처리하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충분히 남아 있거든요. 지금 사태가 과연 이렇게 끝날 것이냐, 그리고 그러면 연준은 또 어떤 스탠스를 취할 거냐. 어차피 시장 그 외에 다른 은행들이 파산을 할지 안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여기서 금리 인상폭을 멈춘다 혹은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길 은행이 문제가 안 생기진 않아요. 저 연쇄 효과를 받아서 지금 당장 금리를 인상을 하던 인하를 하던 어차피 은행이 망가지기 시작했다면 물가라도 잡겠다?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생각을 해보는 건데 안 되길 바라야 되지만,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상승이 나와도 불완전한 상승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너무 지배적으로 들어서 지금 이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제일 중요한 포인트 아닐까. 당장에 지금 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그거에만 취해 있을 게 아니라 이 이후에 투자를 하루 이틀 하고 멈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투자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음에 올, 그 다다음에 올 문제들, 그리고 그 다다음에 펼쳐질 상황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시나리오를 써보고 계획을 하고 대응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이후에 어떻게 흘러갈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고 찾아보고 하는
습관이나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보는 뭐 개인적인 관점도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전달을 드렸는데, 여기서 뭐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혹은 저랑 생각이 달라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이렇게 뭐 물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편하게 방에 들어오셔서 여기 그냥 개인 메시지로 뭐 궁금한 거 물어보셔도 되고, 그럼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 답변 드리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편하게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